안녕하세요, 모아쌤입니다. 오늘은 중간관리자인 원감 선생님과 주임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교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언젠가는 주임의 자리에, 원감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상황은 쉬운 게 아니죠. 딱 봐도 원장님과 교사들 사이에 딱 껴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처신할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전에 작가와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유세미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유세미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일단 중간관리자는 상사와 아주 잘 지내야 된다고 합니다. 상사와 잘 지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상사와 잘 지냈을 때 팀원들이 그 중간관리자를 잘 따르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회식 자리에서 상사 욕하기나 뒷담화는 과감하게 끊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가지를 조언을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팀원의 단점보다는 강점에 집중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단점을 자꾸 고치려고 하고 지적하다 보면 그 관계가 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 경력이 많이 쌓여서 중간 관리자로서의 만렙이 됐을 때는 팀원을 코칭하면서 같이 갈 수 있지만 초보 중간 관리자나 능력이 아직 그 정도까지 안 되는 중간 관리자는 단점보다는 강점에 집중하는 것이 관계나 실적 면에서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팀원의 정서적인 감정에 집중하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팀원을 칭찬하고 배려하고 또 관심을 가져서 서로 정서적인 교류가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내 실력을 키워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뭐 당연한 말이죠. 네 번째로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기도 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현장에서 유치원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주임교사를 할 때는 원장님도 계셨고 원감님도 계셔서 별로 어렵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원감이 되고 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첫 대 때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카리스마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한마디 딱 하면 싹싹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어요. 저는 성격이 강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카리스마가 있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색을 공부하다가 결국 저만의 스타일을 찾아냈는데 저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성격으로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원감 생활을 아주 잘했습니다.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원장님하고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또 학부모님들하고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교사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 원장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완벽하고 잘 처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거는 결코 쉬운 게 아닌데요. 뭔가를 하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처리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원장님 이게 안 돼요 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대안까지 생각하셔서 원장님께 제안을 하면서 보고를 하면서 그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서 내 능력을 인정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어디까지나 원감, 주임교사, 중간관리자이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원장님이 안 계신 상황이라든지 정말 위급한 상황, 내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결정권이 원장님께 있음을 상기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원장님들이 가끔가다 황당한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요구, 또 정말 이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행사 준비 같은 걸 다 거의 마쳤는데 갑자기 원장님이 그걸 뒤집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땐 정말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원장님이 황당한 요구를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원장님의 말씀하시면 일단 yes,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행을 막 해봐요.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 처음부터. 그래도요 일단은 원장님이 하라면 실행을 해보고 나서 어떨 때는 원장님 생각이 맞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 생각이 맞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대안이나 제안을 찾아서 원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원장님 이렇게 했는데 잘 이게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그 원장님의 황당한 요구를 일단 실행해보고 현실에 맞게 제안을 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그렇게 그럼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원감이나 주임교사의 자리는 참으로 외로운 자리거든요. 그래서 교사 앞에서는 원장님을 대변해야 되고 원장님 앞에서는 교사의 입장을 대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뭐 소속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장님 앞에서 최대한 교사들의 노고라든지 그런 거를 부드럽게 잘 이야기하셔서 교사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학부모님들과 어떻게 중간 관리자로서, 원감으로서, 주임으로서 학부모님들과 어떻게 관계를 가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 학부모님들이 원감 선생님을 찾는 이유가 원장 선생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원장님께는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조금 말하기 어려운 것들을 원감 선생님한테 하고자 전화를 한다거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일단 다 들어드렸어요. 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그런 태도는 아니고요. 안 보여드렸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그런 태도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약간 여우 같은 이미지? 들어줄 것 같은데 결국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그런 태도로 우리 학부모님들을 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감으로 일했을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전화와 학부모님들하고 특히나 까탈스러운 교사들이 처리하기 힘든 그런 까탈스럽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민감한 분들. 그런 부모님들과 많이 이야기를 해서 조금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도 했어요. 부모님이 불만이나 그런 요구사항을 이야기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결정이 어떻게 날 것이라는 언질 같은 걸 주시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 어머님들이 원감님이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어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돌기 때문에 이야기는 들어주시되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나 그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항상 네 그러면 원장님과 한번 아니면 교사회의에서 상의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결과나 결정들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중간 관리자로서 어떻게 교사와 잘 지낼 수 있는가 이야기를 하면요. 일단 교사들은 지금 현장에서 교사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원장님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 원감으로서 또한 주임 교사로서 그 교사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고 또 복지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의 이 의견을, 선생님들의 고충은 들어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 대부분의 사립 유치원이나 그 어린이집은 비즈니스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사로서 일할 때는 경영 마인드보다는 교사의 마인드가 많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 원장님의 그 경영 마인드를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원감 선생님이 하셔야 될 것은 그 교육 마인드와 비즈니스 마인드 사이에서 굉장히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도 아니고 비즈니스도 아닌 교육 비즈니스라는 개념을 가지시고 잘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감과 주임교사의 역할을 하면서 나는 나중에 리더가 됐을 때, 원장님이 됐을 때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원을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도 미리미리 해보시는 것도 좋은 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해에 원감 선생님이 되신 분들 또는 주임교사가 되신 분들 응원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